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60세 이상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아직 많아 언제든 위중증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북도 의회에서는 이를 질타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충주시 환경관리원 노조가 청소 행정 업무 100% 직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향후 직영 인원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며 생존권 위협을 주장했습니다. 배춧값 폭등으로 김장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곳곳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위중증 환자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충북도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도민이 60세 이상 고령층만 2만 7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전국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400명을 처음 넘어섰고 오늘은 475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 효과가 약화되고 그에 따른 돌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선 지난 6일 위드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뒤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 비율도 2.86%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1.85%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20%에 육박하고 있는 데다 도내 위중증 환자 7명 가운데 4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60세 이상에서 백신 접종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경우는 2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고령층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언제든 위중증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사 내외에는 이제 숨어 있는 확진자들도 많이 있고 또한 이제 백신 접종이 아직 안 하신 대상자도 있으시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선 전날 인후통 증상을 보인 50대 직장 동료 3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진천에서도 직장 동료 간 전파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는 8,333명으로 늘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처음으로 개발공사 노조 관계자가 출석해 내부 문제에 대해 증언했는데요.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끊이질 않고 있는 논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충북개발공사 직원이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가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피해자가 퇴사해 기각됐습니다. 관리자의 폭언과 인격 모독 업무를 배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공사 측은 열심히 하려다 생긴 오해라는 취지로 해당 관리자를 두둔했다 질타를 받았습니다. 부서장이 화통하게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거칠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 판단이죠. 예, 그건 사장님 판단이고 그 밑에 부하 직원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했던 성희롱 가해자를 올해 초 본사로 발령낸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대답을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76명밖에 없는데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급 인력을 그냥 밖으로 놀릴 수만은 없어서. 의원들은 잊을만 하면 터지는 각종 논란을 일일이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7월 모 간부가 입찰 정보를 흘린 혐의로 앞서 5월엔 또 다른 간부가 청주 넥스트폴리스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연이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직원 6명이 건설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쳤다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글쎄 이건 뭐 좀 사장님의 그 지도력이 부족한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연이어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충북개발공사는 윤리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지난 9월 청소 대행업체 각종 비리가 밝혀져 음성군이 청소 행정 업무를 100% 직영으로 전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충주시 환경관리원 노조가 보다 원활한 청소 업무를 보려면 충주시도 100% 직영으로 전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 환경관리원과 노동단체가 충주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충주시가 청소행정을 민간위탁과 직영으로 병행하고 있는데 예산 절약과 효율성을 따지면 100% 직영으로 전환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겁니다. 환경관리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활용 및 생활 폐기물 수거 업무를 직영화하여 환경관리원들의 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며 현재 충주의 청소행정은 직접 고용된 93명의 환경관리원과 5개의 민간위탁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영 환경관리원은 가로수 주변 청소나 수거차에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쓰레기를 큰 길가로 빼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수거업체는 수거 업무만 도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품목별로 수거업체가 모두 다르다 보니 한꺼번에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계속되었습니다. 때문에 충주시는 2023년부터 한 업체가 그 지역의 모든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권역별 수거로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환경관리원들은 권역별로 하게 되면 민간위탁의 비중이 더 높아져 향후에는 직영 인원이 감축될 수밖에 없다며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원을 감축하거나 그럴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한편 음성군은 대행업체의 각종 비리로 청소행정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100% 전환한 가운데 이웃한 충주시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봉합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조성하는 오창 나노테크 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시내 현미경으로 불리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배후단지로 계획됐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200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렇듯 지역 발전을 견인할 21개 산업단지 1,430만 제곱미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방사광 가속기와 2차 전지, 수소산업, 태양광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조성됩니다. 면적으로는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가장 넓고 북충주 IC 산단과 오창 나노, 청주 에어로 3지구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21개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세수 확대와 인구 유입 등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용지 공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공급 과잉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도내 산단의 미분양률은 1.3%로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분양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시에 공급이 돼서 미분양이 되면 그 미분양된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처럼 좀 투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환경훼손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민간 시행업체가 개발 이익을 독식하지 않도록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 난방을 하는 이웃들이 적질 않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대기 환경에도 좋지 않은데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태양광 패널 보급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시 강서동의 한 주택 앞마당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태양광 설비로 만들어질 전력은 한 달 평균 350kW. 연탄 사용 가정이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연탄값이 한 8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하면은 3,000원씩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맘 놓고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주시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연탄 사용 가구를 위한 무료 태양광 설치에 나섰습니다. 청주 시내 24가구가 우선 대상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영 의사를 밝히신 곳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환경이나 주변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작업은 사회적 기업이 맡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이런 고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계속해서 고용해서 이제 사회적인 선순환을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보급 사업이 복지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장, 배추값 폭등으로 가뜩이나 살림살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곳곳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잇따라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김장김치 15톤 1,600박스가 도내 취약계층에게 전해집니다. 손에서 손으로 옮겨진 김치는 트럭에 실려 곧바로 11개 시군 독거노인과 복지시설, 다문화 가정 등으로 출발합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김장 나눔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웃들을 고려해 김치 공장에서 완제품을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임직원들이 성금을 한 1,500만 원 저쪽까지 보태갖고 이번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행사장 한켠에선 김장 재료 할인 행사가 한창입니다. 배추 무름병과 늦가을 기습 한파로 인한 서민들의 김장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농민들이 어려운 이웃의 김장 걱정 없는 겨울나기를 위해 동참한 겁니다. 그 무름병이라고 생겨갖고 배추나 무들이 전부 다 밭에서 이렇게 다 주저앉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된 김장 나눔 시식 행사. 갓 버무려진 아삭한 김치를 맛본 시민들은 김장 맛이 일품이라며 훈훈한 정을 함께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네요, 아주. 네.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청주 육거리 상인들과 지역 난방공사 등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CJB 청주방송이 충북 세종 권역의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콘텐츠 제휴 매체로 선정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지역 매체 특별 심사 결과 충북 세종 권역의 CJB 청주방송, 대전 충남 권역 대전일보, 부산 울산 경남의 국제신문 등 전국 8개 권역의 합격 매체를 발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기사 생산량 등 정량평가 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등 정성평가 80%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CJB 청주방송은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 선정에 따라 충북 세종 권역을 대표하는 언론 매체로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오르던 기름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기준 충북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78원으로 전날보다 31원 내렸고 경유는 1,582원으로 22원 떨어졌습니다.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본격적인 인하분 적용은 1, 2주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 대책위 등 4개 시민단체는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축 허가를 내준 청주시를 규탄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발전소 가동으로 이익은 SK하이닉스가 챙기고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청주시는 SK하이닉스가 제출한 외북동 테크노폴리스 7,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LNG 발전소 건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진에어가 전국 공항에서 여객 시스템 전산 장애로 탑승 수속과 발권 업무 지연 사태를 빚은 가운데 청주공항에서도 운항 지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청주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오전 10시 50분 첫 비행기 탑승이 4시간 지연돼 오후 2시 50분에 출발하는 등 오늘 청주국제공항에 편성된 진에어 제주 노선 12편의 운항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충북에서 창립된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인 가이스프 회원 가입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번 가이스프 회원가입은 1975년 세계 태권도 연맹 가입 이후 한국에서 두 번째로 승인된 것으로 종합무예 스포츠 경기기구로는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가이스프는 국제축구연맹과 수영연맹, 국제유도연맹 등 경기 종목별 96개 연맹과 22개 종합경기대회 등 118개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민생사범경찰팀은 다음 주부터 미용업소의 유사 의료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수능과 방학 이후 피부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신고 영업행위와 쌍꺼풀 수술, 문신 시술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공군 19 전투비행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흘간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투태세 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비행 훈련은 15일 오전부터 야간까지, 16일 이른 오전부터 야간까지, 17일 이른 오전부터 오후까지로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청주시가 에코프로, SNU, 무심종합건축사 사무소 등 7개 업체와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UCC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학과 청주시, 기업이 주축이 돼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UCC 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시작해 8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67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제천의 자택에서 남편을 살해한 뒤 경기도 수원으로 도주한 A씨는 A씨를 치매 노인으로 의심한 상인의 신고로 경찰에 보호 조치됐고 경찰이 A씨의 보호자를 찾는 과정에서 자택에 숨져 있는 남편을 발견해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